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지투자의 정석을 이야기하는 금맥토지 김양수입니다. 물건을 살펴볼 때는요, 흔히들 이제 이 물건의 시세가 얼마인지 그것을 따져보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뭐 시세에 준해서 혹은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매각을 하는 그런 단순한 방식의 토지 투자 유형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설명해 드리는 이 물건은요, 강원도 양양에 있는 양양하면 바닷가를 생각하시는데 바닷가 바로 접해 있는 곳하고 또 전혀 별개로 느낌이 다른 곳에 있는 땅도 있죠. 산 쪽에 있는 계곡에 접해 있는 땅들도 바닷가에 접해 있는 토지 못지않게 만만하지 않은 가격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땅이거든요. 오늘 이 물건은 의외로 면적이 아주 작은 면적, 농지지만은 약 100평? 100평 조금 넘네요. 그죠? 100평 넘는데 감정가가 보시다시피 167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의외로, 보이시죠? 의외로 얼마에 가져갔습니까? 무려 2190%에 해당하는 금액 3670만원. 이 정도면은 약 평당 한 30만원 정도요? 30만원을 조금 넘는 가격인데, 더더욱 놀란 것은 189명이 영찰을 했네요. 이 물건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가 봅니다. 근데 토지시장이 많은 사람들이 토지가 어렵다 그래도요, 이 정도의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요, 충분한 마인드로, 투자 마인드로 충분히 들어가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토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좋아할 수 있는 유형의 토지입니다. 근데 감정가격이 160만원대로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100% 200%를 판단해서 입찰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물건을 한번 판단을 해 볼 것이냐, 이건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부동산 공법적인 측면에서, 토지 공법적인 측면에서 이 물건을 쳐다보면은 그렇게 다른 물건과 크게 다를 내용은 없는데요. 토지 공법을 일단 보기 전에 우리가 지도상으로 위치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한번 끌고 와 볼까요?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강원도 양양은 양양인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원도 바닷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떻습니까? 펜션 보이죠? 여기도 펜션 보이죠? 그리고 지도상에 계곡이 보이죠? 이 계곡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곡인데 이제 찾아가기는 다소 힘들겠지만은요, 여기에 펜션들이 다수 이렇게 포진해 있다는 것은요, 이 계곡이 얼마나 효용가치가 도시민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위치인지 이미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 이런 펜션들에 위치해 있는 땅하고 여기에서 불과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나요? 불과 150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이 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 땅들의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이쪽에 있는 땅이요. 이쪽에 있는 땅들의 시세하고 또 여기에 있는 땅하고 시세를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더 비싸겠죠.
예, 비싸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이 가격은 이 땅은 좀 감가를 하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다소 뭐 한 20-30%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땅과 효용성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190%로 낙찰받은 이분은 상당히 투자 마인드가 열려있는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해본 이후에 이 땅에 입찰을 들어와서 이 땅의 주인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으로 물론 그림에서 보듯이 뭐 도로는 이렇게 접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과연 이 땅에 도로가 접해 있는 이 땅에 펜션과 같은 저런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이고요. 다른 내용은 특별하게 아무런 해당되는 사항이 없네요. 그런데 이 땅에는 지적상 도로가 접해 있지 않네요. 도로가 접혀져 있지 않지만은 요 인근에 있는 기존에 지적상의 도로가 있고, 근데 그림으로 보는 이 도로하고는 좀 다소 이쪽이 도로가 있었던 것이고요, 위치가. 근데 현황 도로는 이쪽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이 현황 도로에 접해 있는 이 토지에 과연 이 현황 도로를 통해 가지고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대한 도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배우고 나신다면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위성에서 볼 때도 이 도로를 통해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았던 펜션들이 남쪽으로 몇 채 있었죠, 그죠? 그런 이미 이 도로를 통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은 이 땅도 역시 이 도로를 통해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땅을 낙찰받아 가지고 땅을 좀 가꾸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청량을 하고 어떤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 땅 자체적으로 그대로를 다시 시세대로 재매각을 해서 매각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분은 상당히 지혜로운 판단으로 이 물건의 주인이 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조금 좀 재미난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에피소드를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이런 땅과 유사한 땅을 한번 매수해 가지고 청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강원도에 있는 땅이죠. 산 속에 산 중간에 있는 그런 땅이고, 나머지는 농지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임야였는데 청량을 했더니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요, 오랜 기간 동안에 청량을 한 적도 없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세월이 흐르면서 농지와 임야의 형상이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적 불부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만났을 때 상당히 좀 난감한 일이 생겼다는 그런 재미있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매수를 했었던 경험을 가진 그 땅을 청량을 했더니, 아니 그 땅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요, 그 땅이 청량을 했더니 계곡에 있더라고요, 위치가. 이걸 지적불부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적불부합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두세 가지 형태 중에서 위치가 전혀 다른 상태로 청량 자체가 최초에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산이 오랫동안 세월이 가면서
농지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요, 농지는 지적상으로 그대로 있는데 현황은 임야나 다름이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간간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옛날에 우스운 경험이지만은 그런 추억이 되살아나는가 하면은요, 이 청량을 했을 때 내가 매수했던 그 땅이 바로 그 자리에 청량 경계점이 찍혀야 비로소 그 땅이 진정한 내 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슬한 그 기억에 의하면은요, 그때 청량 담당했던 기사분이 해줬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물었더니 농지와 임야의 축척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다 보니까는요, 또 다른 물건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적불부합이라는 것이 대규모의 큰 면적의 임야 사이에 있는 대지나 농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지적불부합 현상이 나타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땅이 지적도상에 있는 그 땅하고 위치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하는 것이 나중에 상처를 좀 덜 받겠죠. 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지적불부합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해가지고 뭐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청량 비용은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돌려받으면 되는 것인데 인허가를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찾아가지고 고치기 전까지는요. 흔히들 이제 유성청량으로 이제 청량을 해보면은 농지가 산으로 올라가서 위치하는 경우도 있고, 산이 또 농지로 내려와 가지고 그런 경우를 이제 산이 농지를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농지가 또 때로는 계곡물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이런 경우에 토지하는 사람들은 농지가 선녀를 먹었다고 하죠. 나무꾼만 이제 선녀를 뭐 거짓거리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도 선녀를 먹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나옵니다. 저는 그런 경험까지 다 해본 장본인이지만은요, 이 땅을 낙찰받으신 분은 분명히 현명한 판단으로 낙찰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지적불부합이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수익을 찾아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멋진 땅입니다. 어쨌든 여름이 되면은 누구라도 가고파지는 땅이죠. 네. 항상 낙찰받을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도, 부동산 공법을 실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물건은요, 충분히 누구라도 입찰 들어가서 소유하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 투자의 정석을 이야기해드린 건맥토지 김양수였습니다.